197페이지 보겠습니다. 뭡니다. 내가 앞서 든 사례로 든 두 개의 사회 A, B죠. 순위가 가설했다는 것만 아니다. 거기 묘사한 소득 불편도 오늘날 미국에 만연한 현실을 그대로 갖다 쓴 것이다. 이 오늘날은 지금이 아닙니다. 이 당시 이 사람이 살던 당시입니다. 이런 불편에 대한 옹호는 대부분 능력주의에 근거하고 있다. 아무도 부자는 부자들 태어나서 부자니까라고 말하지 않는다. 특권에서 해석을 공견하게 옹호하거나 쟤네에 따라 직업에 결정돼야 한다는 원칙에 일을 즐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잘라나 여기는 꼭 독서용으로 보고 맞춰서 푸셔야 됩니다. 대본의 논쟁은 기회평등이나 원칙에서 출발해 일자리, 교육, 공직 등에 대한 접근 기회가 어떤가를 놓고 벌어진다. 우리가 의견을 채 보지 못한 것은 그 원칙 자체가 대해서가 아니라 원칙 실현 위한 방법에 대해서다. 예를 들어 고유나 대학 입학에서 사회학자 우다는 정책에 비판적인 사람들 그런 정책에 기회평등과 어긋난다 주장한다. 능력 이해의 것들은 지원자들을 판단한다 보기 때문이다. 소속적 거주 성별 인종. 반면 사회학자 우다 정책 옹호하는 사람들 이런 정책이 있어야만 차별이나 불이익을 겪고 있는 집단 구성원에게 실질적 기회평등을 보장해 줄 수 있다 말한다. 실질적인 동그라미 별표 치세요. 적어도 원칙주의에서 원칙 수준에서 능력주는 오늘날 패권을 쥐고 있다. 세계적인 민주주의 국가들의 모든 시민, 그 인종, 성별, 계층에 상관없이 공평하게 경제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노력과 재능이 허용된 한 상상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주장한다. 사람들의 능력주의에 대해 불평하는 것은 보통 그 이상에 대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않고 있음을 불평하는 것이다. 권력이 있고 부유한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이용해 자신의 특권을 연구하고 잘러 A화 써놔. 마치 A화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봐봐, 이 결론을 내려줄게. B 사회에서 A화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힘들어진다는 거야. B 사회에서 A화하는 인물들은요, 부자일까 가난한 사람일까? 당연히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이 미쳤다고 B 사회에서 A화를 하겠어요? 정신병자라서? 아니잖아. 정신 차려야죠. 능력주의 사회에서 한번 잘 나갔어. 내 아들한테 그대로 물려줘야지. 그래서 계속 가고 싶겠죠. 그러면 최고가 되는 거죠. 왜?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능력 좋은 사람들 사람들 우러러보고 와 대단하다 쩐다 쩔어 와 얼마나 노력했으면 이렇게만 바라보잖아. 그 상태로 쭉 가니까 뭘 쳐다봐 이 하천민 새끼들아. 이 상태로 갈 수 있다고 얘는 아예 고정점을 박아놓은 거야. 빨갱이 그리기 때문에. 이해돼?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연구하고. 전문적 계층은 자신들의 유일함이 자녀에게 물려준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능력주의를 세속 귀족제로 탈바꿈시킨다. 대학들은 능력에 따라 학생 선발당하면서 부자, 인맥 좋은 사람들의 자녀를 유리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불평에 대하면 능력주의는 실화이며 아직 실현되지 못한 공허한 약속이다. B 사회는 실화고 아직 실현되지 못한 공허한 약속이래. 이 불평은 분명 옳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절대까지 말해야 될 건 A 사회도 불평등이었고 B 사회도 불평등이었다고 아까 이름 문단에서 전제를 깔아놓은 겁니다. 맞죠? 동의하시죠? 하나 문제는 좀 더 깊은 곳에 있지 않을까. 만약 능력주의 현실 문제들이 그 이상을 의지해 실패한 게 생긴 게 아니라 이상 자체 문제가 있어 생긴 것이라면 사회적 상승에 대한 신념이 더 이상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이유가 단지 사회적 이동성이 정체되었기 때문이 아니라면 보다 근본적으로 경제적 능력체제 하에 성공 사다리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정책 계획 때문이라면 오른쪽 이러한 업무를 깊이 살펴보기 위해서 능력주의에 대한 두 가지 관련을 검토해야 된다. 첫째, 밑줄 정의와 관련된 걸 잘라서 두 번째, 성공 실패에 대한 태도 잘렸어. 첫 번째 반론은 설령 능력주의가 완전히 실현됐다고 해봐도 그래야 각자 직업 보수가 노력과 재능이 완전히 비례한다 해도 그게 정의로운 사회인지 의문을 제기한다. 잘랐어. 그래 누군가는 과학자가 됐어. 4천만원 받고 누군가는 청소부가 됐어. 300만원 받고 그것이 정의롭나 하는 의문이래요. 얘 입장은. 두 번째 반론 능력주의가 공정하다 해도 과연 그것이 좋은 사회일지 의문적이한데 능력주의가 승자에게는 자만심과 불안을 자아내고 잘라. 왜 불안까지 있냐면 내려가기 싫을 거 아니야. 패자에게는 굴욕과 분노를 자아낼 것이기 때문이다. 내 말 맞죠? 내가 이 글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빨갱이 글이라는 걸 머리에 박아놓으시면 너무 쉬워져요. 이해됐죠? 얘 입장에서 능력주의 좋은 거 안 좋은 거야. 어떻게든 안 좋은 점을 찾아내는 글이라는 거예요. 이해됐지? 능력주의에 대한 철학적 비판은 주로 첫 번째 관론에 집중된다. 오늘날 철학자 대부분은 사회가 각자 목에 걸맞도록 직업과 보수를 배분하는 생각에 반대한다. 동그라미. 철학자는 이런 관점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맞지 않는 부분이며 따라서 철학자의 생각과 대중의 생각을 정보적 옳은가에 따져볼 만한 문제가 된다. 비록 정의에 관한 첫 번째 반론이 철학자 집단에서 더 친숙하다 하더라도 자만심과 구려에 대한 두 번째 반론이 우리의 현재 정치상을 이야기에 더 큰 도움이 된다. 능력주의 엘리트에 대한 저항은 공정성과 관련된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존중에 관련된 것이다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저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항을 유발한 불만과 분노를 제대로 확인하고 따져봐야 된다. 이러한 불만과 분노는 정당과 아니면 잘못 표출된 것인가? 만약 정당도 아니면 이를 해소하기에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밑에 소제목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성공에 대한 모든 불공정한 장애물을 제거했다 상상해보자. 그래서 별볼도 없는 배경을 가진 사람까지 포함해 모두가 특권층 자녀 공평하게 그럴 수 있게 되었다고 보자. 우리는 원칙적으로 모든 시민이 자신의 재능과 노력에 허용하는 한 성공할 수 있도록 기회평등 이룩했노라 말할 수 있다고 해보제. 완전 이상사회가 실현된 거야. 물론 그런 사회 이룩하기 어렵다. 차별 극복만은 충분하지 않다. 가족제도 모든 개인에게 평등한 기회를 준다는 계획을 이루기 어렵게 만든다. 뭐가? 가족제도 동그라미 별표. 그러니까 가족제도니까 부모님이 가만히 있을 건 아니잖아. 그랬다면 부잣집은 뭐 당연히 뭐야 과외 붙이고 학원 붙이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좀 방해를 준대. 부유한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유리함은 참다하기 쉽지 않다. 부의 대물뿐만 아니라 그 경우는 강력한 세금이 해줘야 될 수 있겠지만 내가 우려하는 것은 세금 동그라미 써놔. 해결책. 이 글 쓴 사람들은요. 부자를 부의 대물 안 되게 하려고 이 해결책으로 뭘 해놨어? 세금을 해놨어요. 내가 우려하는 건 성실하고 양심한 부모가 일상적으로 자녀에게 주는 도움이다. 최선을 다하더라도 가난한 집 아이가 풍부한 관심, 자원, 인맥을 갖춘 집안의 자녀 평등 경쟁할 수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가능했다 치자. 얘 혀가 기네. 모든 아이에게 학교에서 작업장에서 그리고 인생 경제하는 공평한 기회가 주어졌다. 시작. 그러면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진 삶일까? 짤러. 이렇게 말하고 싶었거든. 그래야 물론이죠. 그야말로 아메리칸 드림 아닌가요? 농장 일꾼 아이든 무일꾼 이민자 아이든 기업의 최고위원자 될 수 있는 열리사회 이동성 넘쳐 사회 만든 게요. 그리고 이런 꿈이라면 전세계 모든 민주사회에 환영받을 것이다. 사회적 이동성 완벽한 사회는 두 가지 점에서 이상적이다. 첫째, 자유된 시점의 일정 충족. 우리 운명에 태어나온 게 속박되지 않은 우리 손에 달려있다. 둘째, 우리가 성취한 것은 우리가 얻을 만한 것이라는 점에서 힘을 준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선택과 재능에 따라 벗어나올 수 있다면 성공한 삶은 성공할 만하니까 성공했다고 말하는 게 공정하리라. 그러나 동그라미에 드디어 빨갱이 핵심 내용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 이상적 사회가 됐잖아. 근데 그걸 또 까는 거야 얘가. 그러나 그 강력한 매력에도 불구하고 비록 능력주의가 완벽한 실현됐다 해도 정의로운 사회일 수 없다는 이유가 있대. 얘의 이유야 주관적입니다. 먼저 능력주의 이상은 이동성에 있지 평등에 있지 않음을 주의해야 된다. 달러 이동성. 능력주의는 부자 빈자 체가 벌어진다고 해도 문제가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단지 부자의 자식과 빈자의 자식이 장기적으로 능력의 근거에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볼 뿐이다. 뭐가 능력주의가 오르나 떨어지거나 그 모두 그들의 노력과 재능의 소관이다. 그 누구도 편견이나 특권에 따라 억지로 아래로 떨어뜨리거나 위로 올려줄 수 없어야 한다. 능력주의의 중요한 건 모두가 성공 사나이로 오를 평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 사다리에 단과 단이 얼마 떨어져 있는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능력주의 이상은 불평등을 치유하지 않냐. 자, 밑줄 쳐. 능력주의 이상은 불평등을 치유하지 않는다. 짤로. 불평등을 정당화하려고 한다. 그냥 얘 입장 해설해 줄게요. 어떻게 봐서 잘 봐. 부자, 가난한 자 위치 바뀌어도 또 불평등, 또 불평등. 그러니까 계속 억지 까는 거예요. 자, 너가 부잣집 아들이야. 너 이렇게 맨날 졸아서 확 거짓 새끼 됐어. 너 가난한 애야. 휙 올라왔어. 그래도 불평등이네? 다시 원점 회복해서 그게 불평등이네? 라고 보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치료가 안 된다고 보는 거야, 얘 입장에서는. 됐지? 얘는 그 자체로 능력주의에 반론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능력주의 경제에서 비롯한 불평등 정당될 수 있는가? 이런 불평등이 정당될 수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능력주의 옹호자는 그렇다고 말한다. 모두 공반 조건에서 경제한다면 그 결과는 정당하다는 것이다. 공장 경쟁에서도 성자 패자는 나온다. 문제는 모두 같은 집에서 경제 시작하냐? 그리고 훈련, 교육, 영양 등 똑같이 접할 수 있냐다. 봐봐. 사실 무섭죠, 얘 이론. 얘가 공평하려면 뭐예요? 음식도 똑같고 키도 똑같고 모든 게 다 똑같아야 되는 거야. 무서운 글이야 이거. 이게 왜 실려있는 거야 책에. 그렇다면 경쟁의 승자는 보상받을 만하다. 똑같다면 보상받을 만하다. 잘라요. 얘도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뭐냐면 진짜 다 모든 사람이 다 은우야. 다 모든 조건이 똑같아. 준비 땅 하면 뭐예요? 해서 1, 2, 3, 4, 5등 되면 그거는 뭐야? 존중받아야 되는데 보상받아야 되고 누군가가 다른 이보다 빨리 달려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대. 이해됐죠? 오른쪽 갑니다. 이 주장의 타당성은 재능의 도덕적 지위에 달려있다. 정치인들은 아무리 부족 없는 배경 사람이라도 자신의 재능과 노력을 허용하는 한 상상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대체 왜 그렇게 해야 될까? 우리의 재능이 우리 운명을 결정해야 하며 그에 따른 보상은 당연히 누릴 자기이기 때문에 믿어야 하는 것일까? 이 가정의 의문을 제기할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내가 이런저런 재능을 갖게 된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행운의 결과라. 잘랐어요. 이 행운에 따른 혜택은 내게 당연히 보장될 수 없다. 능력주의는 내가 부잣집에 태어났다 해도 혜택을 누릴 당연한 장이 없다고 한다. 왜? 능력껏 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다른 종류의 행운, 가령 특별한 재능 갖고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다를 뭐야 하는가? 내가 만약 복권 사서 100만 달러에 당첨되었다면 나는 그 행운에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노다지를 얻었다 해서 그것이 내 능력의 성과라 주냐면 어리석게 들릴 것이다. 마찬가지로 내가 복권 산 내 호황이었다면 난 실망했지만 내가 당연히 가져갈 걸 놓쳤다면 불편하지는 않을 것이다. 잘로 복권 예시로 지금 들었습니다. 두 번째,
내가 재능을 후하게 보상하는 사회에 산다면 그것 역시 우연이면 내 능력에 따른 당연한 결과를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또한 행운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미국 프로농구의 한 유명 선수, 매우 인기 있는 스포츠인 농구라면 수백만 달러를 벌었다. 그는 탁월한 운동재능을 가진 것 말고도 그와 같은 재능을 가치있게 여기고 보상해주는 사회에서 산다는 행운을 누린다. 그가 잘할 수 있는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은 그가 노력한 결과가 아니다. 동그라미. 그의 노력과 상관없이 얘는 성공했다는 거죠. 가령 르네상스 시대의 피렌체처럼 농구 선수 아닌 프레스코 화가가 각광받던 사회에 얘가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글 쓴 사람이 모르는 게 있다. 미국에서 NBA 스포츠는 그리 인기 있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몰랐죠? 얘는 바보 같은. 다음, 미국에서 미식축구를 이길 만한 경기가 없어요. 우리가 볼 때 더럽게 재밌는 거, 그죠? 됐어. 우리 사회가 그리 높이 평가하지 않는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이라면 어떤가? 80 세계 챔피언은 미국 프로농구 선수의 농구 능력만큼 귀한 재능은 80이라는 분야에서 보이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그가 상대팔을 탁자에 내리꽂는 걸 보려 돈을 낸 사람이 많지 않음은 그의 잘못이 아니다. 그러니까 보의 별표처나 얘는 노력했는데 왜 얘는 성공을 못했냐는 거야. 그러니까 불공평한 사회래. 얘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가 어떤 애인지 알겠죠? 글 쓴 애가. 그리고 정상적 사고관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부분 찾아서 보고 맞춰야 됩니다. 이거 생각하면 이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얘는 뭐야?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불공평한 사회라는 거야. 현재 A도 불공평했지만 A가 그나마 낫다. 지 탓은 안 하니까. B에서는 이게 무슨 개판이냐.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올림픽 경주할 때, 얘는 기네? 넌 맨 뒤에서. 넌 좀 짧네? 중간에서. 넌 제일 키 작네? 100m 앞에 가. 준비 땅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더 노력했다고 봐봐. 얘는 그 100m 앞에서 뛰는 거 믿고 노력 안 했다고 해봐. 그럼 억울해, 안 억울해? 그런 입장 하나도 안 쓴 거야, 얘는. 그게 얘 입장에서는 평등이야. 이 글 쓴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됩니까? 무서운 얘기죠. 다음 수호 갑니다. 능력주의 신념은 나의 성공은 내가 스스로 이룬 것이라 생각하게 한다면서 매력적이다. 특권이나 편견에 얘도 이건 인정해. 내가 이렇게 훌륭한 국어 선생님들 다 내 덕분이야. 이런 마음 가져서 매력적이래. 특권이나 편견에 영향받지 않는 우리 운명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에 따라 성공하거나 실패한다. 우리가 받아야 될 마땅한 것을 받는다. 그렇죠. 언제 끝났죠? 끝났네. 됐어. 이러한 믿음은 우리가 자수성가하는 인간, 운명의 설계자,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다 생각하게 만든다. 또한 생각하게 만든다 무슨 말이야?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뭔가 물려받았다는 거죠. 또한 각자에게 마땅한 복을 준다는 정의인정과 경제체가 맞아떨어진다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만족감을 준다. 그러나 우리의 재능이 노력의 결과가 아님을 인식하면 잘라. 맨날 유재석 아저씨가 물어보잖아요. 누구 연예인이라면 자수성가 하셨나요? 왜? 자수성가 했다면 더 극찬할 것이요. 아닌데 부모님 부자인데 그러면 역시 그랬군요. 이런 사회라는 거야 지금. 그치? 재능이 노력의 결과 아니라는 걸 인식을 하래요. 이러한 자수성가의 그림이 복잡해진다. 그래서 편견과 특권을 극복하는 것만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충분하다는 능력주의 신념의 회의를 가져온다. 우리의 재능이 누군가에게 빚진 것이라면 유주에 있는 우연의 결과는 신의 선물이다. 우리가 거기서 비롯한 혜택을 온전히 누릴 자격이 있다 생각하는 건 실수이다. 자만일 것이다. 노력의 가치를 창출하는가? 능력주의 옹호자들은 노력과 수고에서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 답할 것이다. 그들은 고된 일을 해서 성공한 사람은 그 성공 대가를 누릴 자격이 있고 누가 능력적 옹호론자 그 성취함에 대한 찬사를 누려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진실이다. 어느 정도까지는 말이다. 잘라. 노력은 중요하다. 그리고 아무리 재능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자체 재능을 갈고 닦지 않고 성공할 수는 없다. 최고 재능 가진 음악가라도 오랜 시간 연습해야 가능하게 오래 연주할 수만큼 훌륭해진다. 가장 천부적 운동선수한테 몇 달 동안 고단 운동 훈련을 해야 올림픽에 뛸 수 있다. 그렇지만 동그라미 노력 가지고 성공하긴 드문 일이래. 다른 선수 제키고 올림픽에 나가 메달 따거나 프로농구 인기 선수가 되면 고대 훈련만은 부족해서 내가 밤낮 수영 연습한다. 올림픽에서 메달 딴 수영 선수보다 빨리 헤엄칠 수 없대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주자 육상 금메달 수상자의 자신 훈련 파트너가 자신보다 훨씬 열심히 훈련한다고 밝혔다. 노력은 다가 아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야? 타고난 것도 있기 때문에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이해됐지? 능력치 옹호자들도 물론 이를 알고 있다. 그들 열심히 훈련한 운동선수가 누구나 금메달 딸 자격이 있다 말하지 않는다. 가장 성실한 과학자 노벨상 받아야 한다고도 가장 많이 노력한 노동자가 가장 많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도 말하지 않는다. 성과가 중요하다. 동그라미. B 나라에서는 성과가 중요하대요. B 나라, 그냥 능력치 옹호자들, 그들은 성공이란 재능과 노력 혼합물이면 두 가지를 쉽게 분리할 수 없음을 알고 있다. 성공 나오면 우리 사회가 중요해 여기는 재능 없는 사람들은 열심히 분발하도록 동기를 부여받기 어렵다는 사실 깨달을 것이다.
다시 우리 사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재능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 열심히 분발하도록 동기부여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왜 깨닫는지 알아봅시다. 예를 들어서 승빈이가 어느 날 깨달았어. 난 농사에 탁월한 재능이 있네 생각한 거야. 그러면 이 사회에서는 동기부여받기는 어렵겠죠. 그죠? 난 농사인데? 이러잖아. 그지? 그러니까 특정, 예를 들어서 근데 그게 아니야. AI에 누가, 와, 난 천재였어, 알고 보니까. 그럼 동기가 부여되겠어, 안 되겠어? 그건 되겠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능력주의는 노력의 효율성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뭘 말하는데? 효율성. 효율성, 이게 무슨 말이냐? 타고난 자는 1시간 하는 걸 안 타고난 자는 10시간 해도 못해요. 그거 얘기하는 거야. 효율성 말하지. 이걸 왜 말을 안 하냐 이거야. 인간의 능력과 자유에 대한 도덕적 주장을 앞세운다. 얘 주장을 써버려 줄게요. 넌 천재니까 시험시간 10분, 너는 일반이니까 너희들은 시험시간 50분 하는 게 얘한테는 평등이야. 얘가 원하는 세상이야. 그렇게만 보면 이 작품 존나 쉬워. 그치? 이해돼? 무섭죠? 이걸 왜 실력? 나 지금 읽으면서 구역질이 날 정도야 지금. 구역질이. 내 자신이 부끄러워져. 얘가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면 마이클 샌더 미쳤을 때 엄청 유명한 사람이잖아. 그래도 나는 싫어요 그냥. 뭔 얘기라니. 이건 가스라이팅이에요. 가스라이팅. 그거 노력하지 말라는 거야? 내 노력으로 쟁취한 거 얻는 거 이번 시험 잘 볼 거잖아. 열심히 노력했잖아. 그게 여러분은 뭐 부끄러워요? 불공평해요? 뭘 불공평해? 우리는 잠을 안 자면서 지금 커피를 3개나 마시면서 공부하는 건데. 마이클 샌더 아저씨, 너가 아무리 부자던가 아무리 잘났더라도 나는 싫다고. 자, 요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비평. 비평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글이에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전 노력의 힘을 믿습니다. 노력, 어떻게? 선생님 카톡에 뭐라 써져 있어요? 뭐라 써져 있어요? 반복은 지치는 것이 아니고 뭐야? 가장 강해지는 방법이라니까. 반복하는 거 누가 좋아해? 800개 하루에. 나 몇 개 할게? 500개, 500개. 500개. 최하 500개 합니다. 최하. 그냥 계속 반복하는 거야. 딱 500개 엉망 딱 몸 좋아요? 그럴 리가 없죠. 반복하다 보면 점점 쌀쌀 탄탄해지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라니까. 소설 왜 푼 걸 또 풀라고 하지? 자소는 도대체 몇 번 푸는 거야? 그래도 틀린 거 발생이 안 해. 그러면서 뭐야? 드디어 발생 안 할 때 시험 보러 가는 겁니다. 알겠죠? 이해됐지? 계속 갑니다. 샌더 아저씨 귀 간지럽겠네. 능력주의가 노력과 수고를 강조하는 것은 적절한 조건에서는 성공에 대한 책임이 우리 스스로에게 있다. 따라서 우리는 자유롭다 생각 정당을 위해서이다. 중요한 포인트 찾아 풀어야 돼. 또한 경쟁점을 공조하자면 성공은 미덕과 연결된 세상도 마찬가지다. 능력주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열심히 일하고 규칙지켜 경쟁하는 사람 받을 자격 있는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성공을 스스로의 힘으로 얻은 것이라 믿고 싶으며 물려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다. 첨적 재능과 유리한 배경 문제는 능력주의 신념의 소유자를 당황스럽게 만든다. 그래서 노력만으로 칭찬과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신념의 의혹을 제기한다. 이렇듯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우리는 노력과 수고가 도덕적으로 중요하다는 걸 한껏 강조한다. 이러한 왜곡은 종종 올림픽 텔레비전 보도에서 접할 수 있다. 그런 보도를 보면 해당 운동선수가 이런 스포츠 분야에서 위협을 별로 다루지 않는다. 대신 그 선수가 극복해야 했던 어려움에 대한 눈물 빼는 이야기, 그가 뛰어넘은 장애물, 부산의 어려운 유년기, 고국의 정치 혼란 등 악조건을 극복한 성공담 등등을 한껏 늘어놓는다. 이는 압도적 다수의 미국인이 현실에 펼쳐질 사회적 상승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조사 결과에도 나타난다. 미국 명문 대학생들에게 그런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뛰어난 재능과 유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재능이 있어. 그리고 뭐야 집도 부자야. 근데 하나같이 뭐라고 했냐면 자신의 노력과 수고 덕분에 명문대학에 입학했다 말했대요. 능력주의 이상이 재능의 우연성을 외면하고 노력의 중요성을 과자한다는 점에서 흠을 갖는다면 과연 다른 어떤 정의 개념에 대한 것인지 따져볼 때이다. 그러니까 마이클 샌더 입장에서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엘리트들을 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재수가 없었던 거야. 딱 보면서 이제 너가 대열해볼게. 넌 집도 되게 훌륭해. 몇 대째 정치 가문이야. 근데 너는 공부 열심히 해서 이렇게 했다고 자부심이 있어. 그러니까 얘랑 대화를 하다 보니까 구역질이 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마이클 샌더네 내가 야, 네 아버지 없었으면 너가 그 고등학교 사립고도 못 나왔어. 그 사립고 못 나면 이 대학은 못 오잖아. 아이비리그 너 힘으로 왔다고 지금 이렇게 계속 까는 거예요. 사실 마이클 샌더 이해되십니까? 왜 아저씨잖아. 아버지가 뭐야? 틀작 중이잖아. 틀작 중이니까 뭐야? 너 라떼는 말이야. 노력 열심히 해서 이렇게 쟁취한 거고 니들 말이야 이 새끼들아. 딱 보니까 그지? 잘난 척만 하고 집이 잘났고 너 그러고 네 아빠 과학자잖아. 그래 과학 타고났겠지 이 새끼야. 그래 니만의 노력에 이 새끼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훈수 두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너무 길게 뜨면 분명히 이럴 거예요. 거에서 컷까지 하면요. 여러분 습관이 뭐예요? 또 달고 불거든요. 그러지 말고 그 표시를 꼭 빨간색으로 일단 해놔. 또 풀어. 또 어떤 거 보면 또 다른 부분은 또 파란색 펜으로 하고 찾고 푸는 문제입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영상 잠깐 끌어다 갈게요.